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용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채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 0.04% 내린 2052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1.4% 내린 66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2%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04%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0.16% 상승한 703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지 또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28%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6.2포인트 올랐고요. 2079.5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1.54% 상승했습니다. 약 10.19포인트 올랐고요. 671.1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서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1,119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 뒤를 이어서 147억 원 저가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홀로 1,254억 원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234억 원, 그리고 기관이 148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372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1,899계약, 그리고 기관이 1,034계약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3,242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2062선에서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매수세가 좀 많아서 그런지 현재 상승폭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평화홀딩스입니다. 현재 1,410원 올랐고요. 6,130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가 대부분 다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평화홀딩스도 역시 강세 시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 역시 수소차 관련주로 오늘 380원 올랐고요. 26%라는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1,805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진다이아입니다. 4,000원 올랐고요. 22%라는 상승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22,1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평화산업 보겠습니다. 445원 올랐고요. 21%의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3,1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은 11.62%의 하락세 시현하고 있는 사이아테크입니다. 3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거래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66원 떨어졌고요. 502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인전자입니다. 경인전자는 9%에 가까운 낙폭 시현했습니다. 8.5% 하락했고요. 2,600원 떨어진 28,0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신양해입니다. 성신양해는 현재 4.46%라는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450원 떨어졌고요. 1,7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은요,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1,005원 올랐습니다. 4,36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는 16.67%라는 강세 시현 중에 있습니다. 590원 올랐고요. 4,165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아화성입니다. 15.79% 상승했고요. 3,845원의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한 종목은 이노메틀입니다. 8,150원 떨어졌고요. 현재 31,8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B라이텍입니다. 495원 떨어졌고요. 17%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4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직 마이크로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어제 이어 오늘도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29% 하락하고 있고요. 3,16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11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도쿄 금융주와 이 경기 순환주 약세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는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0.4% 내린 21,148엔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반면 중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일 대비 0.26% 오른 25,8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3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3%로 2%에 가까운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365포인트 올랐고요. 21,513엔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37%라는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9.51포인트 올랐습니다. 2,594포인트로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0.61% 빨간불로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59.17포인트 올랐고요. 9,766.21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 업체인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 상대로 한 독일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 마나임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주고 에버라이트의 소송 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버라이트는 지난해죠. 해당 특허를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후 서울 반도체를 상대로 독일 마나임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특허는 LED 패키지의 방열 구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서울 반도체는 올해 초 영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도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 현재 에버라이트의 미드 파워 LED 그리고 하이 파워 LE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로부터 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의 부사장은 이 서울반도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약 1,000억 원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지만 서울반도체의 작은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서울반도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75%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0원 떨어졌고요. 19,7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제2공장 신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의 이 수소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11일 중장기 수소와 수소 전기차 로드맵인 비전 2030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연구 개발과 시설 확대에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5만 1,0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수소 전기차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수소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이날 충북 충주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 충주 제2공장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대량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수소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이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어 협력사와 동반 투자를 통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이 신사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인 수소 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현대차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일 대비 현대차는 8.7%라는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9,000원 올랐고요. 12만 5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OCI입니다. OCI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 시장이 반등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OCI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16%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6,500원 상승했고요. 11만 2천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 관련 투자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셀 모듈 그리고 태양광 다운스트림 제품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셀 모듈 가격 상승은 원료인 플리실리콘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가격 하락과 우호적인 정책 환경 덕에 내년 수요 전망도 밝다는 분석입니다. 이 연구원은 인도, 유럽연합, 미국 등 지역에서 큰 폭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최대 시장인 중국 정책 당국의 태도 변화도 기대가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0년 말 설치 목표 상황이 공식화된다면 내년 글로벌 수요는 최대 3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이노메트리입니다.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제조사 이노메트리가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이노메트리는 시초가가 4만 원이고 공모가는 2만 6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메트리입니다. 현재 20.38%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150원 떨어졌고요. 31,8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2차 전지 생산업체에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61억 원, 순이익은 2013% 늘어난 3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41억 원, 또 영업이익은 20억 원, 당기순이익은 12억 원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CJ 대한통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단가 인상 등 택배시장 재편 수혜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94%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00원 올랐고요. 16만 1,0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밀 화물 최적 시스템을 통한 정상 운임 부과로 택배 단가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단가 인상과 또 곤지암 허브 터미널을 가동 효율성 제고로 택배 마진이 전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압력과 또 시장 재편 가속화로 내년 택배 운임 상승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허브와 서브터미널의 자동화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만큼 이 이익 운임이 상승할 경우 이익 레버리지가 경쟁사 대비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EMS와 합병한 포스코 캠텍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6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증권연구원은 포스코 ESM과의 합병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성장성을 고려를 했을 때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어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소재 매출액을 2020년 1조 원, 2030년 17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성장과 맞물려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ESM도 중장기적인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형제 엘리트입니다. 형제 엘리트가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교복 사업 수주 증대 소식에 좋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 엘리트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5.85%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원 올랐고요. 2,17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 엘리트는 올해 중국 교복 시장에서 47건의 계약을 체결해서 총 162억 원의 계약금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고 기준 지난해 60억 원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계약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11건의 4배를 웃돌한 수치입니다. 이 중국 전역으로의 영업 확대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회사 측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별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중저가 브랜드를 신규 런칭하고 또 타깃별 맞춤형 마케팅을 실행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북경 왕부학교, 하문 중국 영재학교, 또 광저우 보슬러 교육그룹, 또 공립학교 등 고객 지역 및 영업을 다각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회사는 내년 중국 내 최상위 소득 도시에 4,500개의 학교를 걸러낸 후 기존 계약이 내년에 만료되는 곳 1,500여 곳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형제 엘리트 관계자는 중국 현지 구매 소싱, 또 생산 표준 시스템 등 사업 기반이 구축되고 또 영업 노하우가 쌓이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성장 주도 전략을 강화해서 2022년에는 이 중국 교복 시장에서 계약고 3,5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